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저요? 저는 진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수박만 먹는 다이어트도 해봤고요. 하루에 500칼로리 이상을 먹지 않는 그런 다이어트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드는 요리도 다이어트를 위한 요리예요. 물론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해지기 위한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다이어트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맛있겠죠? 예전부터 서양에선 살찐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기독교 때문이었거든요. 기독교에서 7대 악 중에 하나가 바로 탐욕이죠. 근데 이 탐욕을 눈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몸에 붙은 지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살이 찌는 것을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해서 죄악시했던 거죠. 오죽하면 식탐을 상징하는 악마 벨제봅이 있었겠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잘록한 허리에 풍만한 가슴이 이상적인 몸매로 여겨지면서 사람들이 코르셋을 입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코르셋의 폐해가 엄청나게 컸어요. 코르셋을 꽉 조이면 갈비뼈가 서로 붙다시피 하고요. 다른 장기는 갈비뼈 아래로 이제 내려가면서 장기 내부 출혈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보정속옷 많이 입잖아요. 보정속옷 입으면 소화 잘 안 되고 이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결국엔 코르셋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도 발생했죠. 극단적인 아름다움은 죽음이나 고통 이런 것들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코르셋뿐만 아니라 19세기 여성들에게 인기 있었던 패션 아이템으로 크리놀린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건 이 스커트 아래에 이제 받쳐 입는 건데 허리는 잘록하고 스커트가 이제 커 보이게 하려고 입었던 거예요. 요즘도 웨딩드레스 입을 때 아래 받쳐 입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드레스가 풍성해 보일 뿐만 아니라 발밑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동물들도 못 들어오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이게 뒤집히면서 위험에 빠지는 순간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바닷가를 걷다가 바다로 빠지기도 하고 높은 절벽에서 바람이 불면서 추락사도 발생했습니다. 1863년에 칠레 어느 교회에서는 화재 사고가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 인명 피해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들의 치마의 폭이 너무 넓어서 출구에서 막 사람들이 나가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죠. 중국의 전족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발이 미의 기준이 되면서 어릴 때부터 발이 자랄 수 없게 동염했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너무 잔혹한데요. 음식을 앞에 두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네 살에서 5살이 되면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들을 부러뜨려요. 그런 다음 발바닥 쪽으로 꺾은 다음에 천으로 동여맵니다. 실제로 제대로 걷지 못하겠죠. 전족이 완성되기까지 3년이 걸린다는데 이 3년 동안은 그 아픈 발을 끌고 계속 걷게 했어요. 그럼 부러진 발가락이 또 부러지고 또 상처가 나면서 뼈가 곪면서 연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또 동염해서 크기를 작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감염으로 죽는 사람도 많았죠. 완성된 전족의 엑스레이를 보면 엄지발가락과 발 뒤꿈치가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극단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건강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맞닿아 있는 거죠. 신기한 게 모든 음식 재료를 검색창에 써보면 연관 검색어로 항상 다이어트가 떠요. 제가 먹는 제로 알코올의 맥주지만 맥주를 쳐도 맥주 다이어트가 뜨고요. 막걸리를 쳐도 막걸리 다이어트가 뜨고 계란을 쳐도 계란 다이어트가 뜨죠. 근대 초기까지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 알려진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식사 후에 토를 하는 거였어요. 구토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비누를 먹고 식욕 억제를 위해서 담배를 피기도 했죠. 그러다 다이어트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정용 체중계가 보급이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알려진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단기간 동안 나왔던 다이어트 방법들이라고 합니다. 위험하고 황당한 다이어트도 많았어요. 1930년대에는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살충제 있죠. 곤충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살충제인 디니트로페롤을 복용하면서 12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력을 잃게 되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심지어 요즘도 이 성분을 다이어트 약으로 복용하고 해서 위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950년대에는 기도 다이어트가 열풍이었어요. 왜 우리 막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에너지 소모가 있잖아요. 농담 같으시죠? 이 열심히 기도하면 살이 빠진다, 농담 같은 이 얘기가요. 실제로 1957년엔 체중 감량을 위해 기도하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을 정도로 열풍이었습니다. 1979년에는 프리티킨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인기였습니다. 이건 아예 지방을 섭취하지 않는 거였는데요. 식단에서 모든 가공식품을 제외하고 신선한 나름식, 통곡물만 먹는 다이어트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따라하다가 1979년에는 이걸 따라한 58명의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프리티킨조차도 나중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그게 완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죠. 들으면서 좀 경악하셨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들도 후대에 보면 정말 위험천만한 것들일 수 있어요. 다이어트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디아이타라고 하죠. 사실 이거는 살을 빼는 것이란 뜻이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키는 일을 뜻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식사도 맛있게 하세요. 와. 배가 부른데도 맛있네. What you want, what you need, anything you get my love, 'cause you never know.